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3%가량 빠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우리 반도체 주가도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매출이 100% 가까이 늘고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또 주가는 좀 떨어졌죠. 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일단 지난 2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이제 3분기 가이던스 상단이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로 주다 보니까 그때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도 이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410억 불 정도 예상하는 일부 증권사도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요. 예, 근데 네. 가이던스를 375억 불로 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줬다고는 보는데 엔비디아에서 예. 375억 달러로 4분기 매출을 예상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빠진 것 같고요. 뭐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매출액을 원래 이제 뭐 지난 2분기 대비 8.2% 증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6% 증가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예상보다 늘어난 거죠. 예, 350억 불이었고 네. 실질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가 33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억 불 더 잘 나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는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주는데 시장은 어쨌든 또 넥스트 쿼터에 대해서 또 하이엔드 상단보다 숫자가 적으니 또 뭐 일부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3분기에 블랙일이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도 저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기존 이제 하프 아키텍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공급보다 더 많은 초과 수요인 상태라는 걸 한 번 더 증명을 했고요. HB200.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엔비디아 제품은 이제 데이터 센터 GPU는 100%다 TSMC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TSMC 요? 예, 그래서 TSMC를 통해서 저희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TSMC의 HPC라고 해서 서버 관련된 매출액이 지난 2분기 대비 10.7%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매출액은 두 자릿수 늘 거라고 저희는 한마디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 GPU만 보면 엔비디아가 이번 3분기에 17% 늘었거든요. 네. QOQ로. 그래서 TSMC의 서버 매출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를 했죠. 근데 문제는 4분기에 TSMC가 매출액을 지난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5%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TSMC는 제시를 했는데 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7%니까 4분기가 이제 한 375억 달러? 예, 375억 달러면 한 7% 증가하는 거거든요. 3분기 대비 350억 불 대비. 근데 예. TSMC의 4분기 가이던스는 14%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TSMC한테 4분기 매출액은 엔비디아도 중요한 고객이지만 애플이 더 중요한 고객입니다. 애플.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정교하게 고민은 좀 안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어쨌든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계속 보수적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음 분기 숫자에 대해서 뭐 월가에서 생각하는 상단보다는 적으니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빠지는데 크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TSMC가 매출을 보면 사전에 매출을 보면 엔비디아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데 TSMC 매출은 4분기 15% 증가, 엔비디아는 7% 정도. 예. 그렇지만 TSMC는 공급처가 꼭 엔비디아만 있는 게 네, 아니니까 애플이 특히 사부에는 다 또 있으니까 스트롱하기 너무나 때문에 이거를 크게 받을 필요는 없다. 주가랑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번 늘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매출을 보면서 과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가를 이제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이번 실적을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은 이제 누구든 신제품이 나올 것 같으면 기존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하퍼라는 제품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도 저렇게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여전히 공급보다 많다는 거를 좀 그것만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 제품이 이제 사이클이 끝나가는데도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초과 수요가 많은 거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뭐 우리 과거 트위터 X도
AI 데이터 센터를 좀 신규로 구축을 하면서 엔비디아한테 매출이 좀 나왔고요. 예. 여기에 이제 소버린 AI라고 해서 덴마크랑 이런 일부 국가에서 또 예.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는 특히 기존 일반 데이터 센터랑 달리 AI 데이터 센터는 일단 클라우드 사업자, 여기에 국가단체, 소버린 AI, 그리고 통신사, 일반 기업 이렇게 4개의 큰 수요처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 일부 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피크가 아닐까 그런 일부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뭐 시장의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수요가 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주로 어쨌든 그런 텍스트랑 보이스 관련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 AI도 소라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제 음성을 얘기하면 동영상이 아예 그냥 답으로 나오는 그런 그러면 멀티모달이 이제 드디어 학습 쪽에서 개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들이랑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는 그 온디바이스 엣지 AI는 이제 아직까지 크게 확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학습 시장에서의 멀티모달, 그다음에 엣지 쪽에서의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희는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많을 거라는데, 지금 기존 제품, 현재의 제품 호퍼 시리즈와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이제 블랙웰이잖아요. 네, 상당히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미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저희도 뭐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좀 체크를 뭐 특히 TSMC랑 대만의 또 서버, 그러니까 TSMC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이닉스한테 HBM을 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패키징까지 해서 어디에 공급을 하는가 하면 대만의 서버 회사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서버 회사 하면 대표적으로 팍스콘하고 이제 퀀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듀얼렉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72개의 블랙웰이 들어간 GB200 NBL70이라는 제품은 지금 팍스콘하고 퀀터에서 만드는데, 저희가 오늘도 체크했는데 그 발열 이슈는 올드 이슈라고 이미 다 끝났다고. 이미 다 해결됐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해결해서 지금 선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고객들한테 갖고 있다. 예, 그때 발견한 거는 이미 고쳐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옛날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젠선왕이 좀 자신 있게 얘기한 자신 것도 있게 저희도 오늘 뭐 대만 쪽에 체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대만의 ODM 회사가 서버 쪽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팍스콘이랑 인벤텍이랑 콘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다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이미 이제 수정해서 고쳐서 발열 이슈를 해결해서 발열 이슈를 해결해서 선적을 지금 하고 있다. 고객사에게 이미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일부 언론에서 여전히 발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걷어도 되겠는데, 그렇다면 신제품 블랙웰이 4분기에는 확실하게 이제 매출로 좀 상당 분량 잡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11월부터 공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발열을 해결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4분기 매출액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매출은 이제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이제 좀 의미 있게 잡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5년에. 예, 2005년 1분기에만 잡혀도, 왜냐하면 엔비디아 매출 가이던스도 QOQ로 7% 증가하거든요. 실제로 블랙웰이 정말 의미 있게 기여를 한다면 7%가 아니라 20-30% 정도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이제 그 정도 레인지에서 최소한 매출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실제로 뭐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듀얼렉 제품이 또 최근에 한 3만 대 가까운 물량 오더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GB200 NBL70이라는 듀얼렉이라는 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보통 이제 판가가 100만 불에 육박하거든요. 그럼 여기 3만 되면 그 물량만 가지고도 한 30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은 아마 시장 예상을 좀 많이 상회하지 않을까. 내년 1분기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4분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내년 1분기에 블랙웰의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2025년도 그렇고, 왜 엔비디아는 2026년까지도 계속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나요? 예, 뭐
여전히 블랙엘을 찾는 사람이 많다. 많다. 그리고 이제 블랙엘이 지금 B200이라는 예. HBM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192GB가 들어간 B200이 현재는 주력이라면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B300이라고 해서 블랙엘 300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이제 HBM 용량이 288GB가 들어갑니다. 예. 제가 단순하게 B200, B300을 HBM 가지고 제가 구분한 이유는 그만큼 컴퓨팅 그 파워가 컴퓨팅 능력이 B200보다 B300이 개선된다는 거를 뭐 그 HBM 컨텐트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 뭐 블랙엘이 2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엔비디아의 GPU 매출액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B300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멀티모달 서비스에 좀 더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장뿐만 아니라 동영상 인풋을 동영상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그런 좀 더 트래픽이 많은 그런 데이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B200보다는 B300이 더 개선이 될 거고 그거에 맞추어서 HBM도 192GB에서 288GB, 즉 HBM 12단 제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되는 게 B300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시행착오가 특히 블랙엘의 처음에 이제 칩 설계 이슈가 8월에 있었고 그리고 렉단에서의 발열 이슈는 엔지니어링 단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거는 늘 있는 일반적인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많이 해소돼서 본격적으로 고객의 AI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선적이 되기 때문에 좀 뭐 실적에 있어서는 뭐 저희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발열 이슈도 이제 해결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웰이 매출에 기여를 한다면 이미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서 지금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네, 하여튼 계속해서 뭐 네, 등락은 그러면- 하지만 상당히 신고가를 어쨌든 네, 계속 갔죠. 이렇게 신고가를 이루는데 그걸 지켜보는 투자자들로서는 야 그러면 현재의 이런 신제품의 매출 동향 이익 늘어나는 걸 볼 때는 앞으로 주가 상승 그래프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까?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우상향은 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뭐 가장 큰 게 올해 엔비디아의 뭐 올해 매출액은 세 자릿수 성장이거든요. 네.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40% 중후반 정도 매출 신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 중후반. 예, 그래서 성장률이 세 자릿수 할 때보다는 성장률은 물론 40% 중후반도 엄청난 엄청난 성장이죠. 거지만 직전 성장률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 뭐 이제 엔비디아가 좋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탄력은 올해까지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보였던 그 탄력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예. 혹시 뭐 증권회사들의 미국 증권회사들의 그 목표 주가랄까 이렇게 대체로 뭐 컨센서스가 좀 있습니까?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스트롱하게 보고 있고요. 강하게 본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다 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러네요. 자, 늘 이 엔비디아 하면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와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 그럼 주가에 앞으로 좀 어떻게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할까요? 예.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는 뭐 크게 두 가지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AI용 메모리 반도체와 그다음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고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AI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니까 뭐 경기 무관하게 실적이 좋은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AI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좋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중국 로컬 기업 CXMT가 좀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탄력보다는 좀 둔화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주가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무게 중심은 여전히 AI 메모리 반도체고 또 있기 HBM에 때문에. 있어서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뭐 저는 엔비디아가의 주가 방향하고는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범용까지 좋다면 저 탄력이 붙을 건데 범용이 아직은 좀 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에 범용까지 좋아지는 시점까지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계속 시장 마켓 쉐어를 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도 있지만 일단 가격 인하를 하면서 협상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지금까지는 HBM으로 이제 웨이퍼를 가지고 HBM 쪽으로 만들었다면
나머지 범용 제품은 이제 HBM이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범용 제품도 공급이 좀 타이트해서 범용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AI 엑스포저가 뭐 100%인 엔비디아보다는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좀 SK 하이닉스 그렇지만 말씀 듣고 보면 AI 이 반도체에서 조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HBM에서 약한 삼성전자 그 범용에 이제 만약에 이런 쪽에서 압력이 좀 세진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부담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비효율성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는 게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밸류에이션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뭐 특히 5만 원 깨졌을 때는 2025년 BPS 기준으로 PBR 0.8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0.8배는 사실 삼성전자한테 어울리는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설령 펀더멘탈이 하이닉스가 훨씬 좋고 삼성전자가 뒤쳐져 있지만 그 이상으로 또 밸류에이션 상 삼성전자는 그걸 또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패턴은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뭐 안타까운 거는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범용이 안 좋으니까 뭐 우리 뭐 지금까지 보였던 탄력보다는 범용이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은 탄력은 둔화될 것 같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워낙 낮은 상태로 예, 여기서는 저희가 봤을 때 양사 모두 저희는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지 않을까 당분간 예. 그래 봅니다. 범용이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은 PBR 한 배를 저는 적용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은 PBR 한 배. 6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5만? 6만 2천 원. 6만 2천 원 정도. 예, 박스권 하단은 이번에 하기는 한 것 같고요. 예. 자사주 소각 발표를 하면서 5만 원 아래는 바닥인 거를 이번에 하긴 한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다가 범용이 좋아지면 이제 둘 다 오르겠죠. 둘 다 좀 탄력을 갖고 오를 건데 아직 범용이 내년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까지는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 한 1 정도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 예. 6만 2천 원 정도. 그러나 이제 업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번에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HBM 품질 인증 테스트 이런 얘기 없었죠? 너무 좀 딜레이된 측면이 있지만 근데 뭐 삼성전자한테는 특히 펀더멘탈상 지금 뭐 수급하고 뭐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뭐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그 부분은 매력적인데 다만 이제 펀더멘탈상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좀 단기적으로 남아 있는 재료는 제가 봐도 엔비디아 HBM3 이 8단에 대한 승인 여부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그래도 뭐 블랙엘이 이렇게 수요가 좋으면 뭐 하이닉스 혼자서 뭐 그리고 마이크론이 도와주더라도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모든 HBM 물량을 다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블랙엘은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중심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여전히 뭐 3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H200도 수요가 왕성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HBM3 8단은 공급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버퍼 물량에 대해서는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좀 영향을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조금 주가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우리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